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의 문이 열립니다. 식상하지 않은 새로운 상식으로 말이죠. 자꾸 끌리는 이 느낌은 뭐죠? STF 2018 팟캐스트 상식자들 시작합니다. 야! 사회. 네, 안녕하세요. STF 2018 팟캐스트 MC 박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생긴 개그맨 김인석입니다. 안녕하세요. SBS 기자 조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뭉쳤네요, 저희가. 저희가 벌써 4회째인가요? 네, 4회 네. 벌써. 자, 저희가 사실 오늘이 4회째라서 그동안 뭘 했는지 좀 짚어드리면 앞서 조희정 교수님 그리고 카운터스 이일아 감독님 만나 뵀었고요. 팟캐스트 상식자들에 나오시는 게스트분들은 지난 팟캐스트를 다시 듣기 하시면 또 만나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 11월 2일에 개최되는 STF 2018 포럼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사실 11월 2일 포럼 좀 준비 단계, 그렇죠. 좀 더 많은 깊숙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전야제 같은 느낌. 네네.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영광이었던 게 이 프로그램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도 너무 영광이고 상식자라는 개념이 좀 다시 생겼어요. 그러세요? 예전에는 상식자 하면은 굉장히 많이 배우고 일부 특정 집단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누구나 다 상식자일 수 있다. 누구나 남들에게 어떤 자신만의 생각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배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어떤 도움 또 참여가 더욱더 절실하고요.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저희도 또 이런 부분이 또 상식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구나라고 깨달음 저희도 또 얻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이거 꼭 눌러주시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냥 보지 마시고 네. 돈 내라 그러진 않잖아. 이것만 누르라 그러잖아요. 돈도 안 내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친절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이것만 누르시라고요. 공짜인데, 무료인데. 예. 자, STF 2018 특별 프로젝트로 결성된 팟캐스트 상식자들. 네. 오늘 이제 또 이어갈 텐데요. 저희 3명의 MC들이 만난 지는 한 달 정도 돼가죠. 그렇죠? 물론 기간은 한 달이지만 얼굴은 오늘이 4번째. 그만큼 뒤풀이도 모두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댓글 중에 아니 왜 그런 친목 도모를 첫 회에서 니들끼리 해야지 여기서 하고 그래. 하거든요. 거기가 우리가 처음 만난 자리였어요. 그러니까요. 따로 저런. 유튜브, 죄송합니다. 골라듣는 뉴스룸, 팟빵 이렇게 3개의 콘텐츠로 저희가 좀 계속해서 릴리즈 시키고 있죠. 주변 분들 반응은 좀 들으셨나요? 주위에서 저희 부모님이 보셨어요. 제가 한다고 해서 일부러 링크를 보내드렸죠. 네네. 괜찮다. 네가 좀 돋보이는 것 같다. 이런 프로를 앞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SBS 또 간판이기 때문에 간판 아나운서랑 또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미지가 또 좋은 것 같아요. 누구랑 어울리냐가 굉장히 중요하고든요, 사람은. 옆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지금. 그럼요. 자꾸 어울리면 좋죠. 같이 올라가는 거죠, 뭐. 네. 조지현 기자님, 저는 주변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주변에서는 저희 딸아이는 김인석이라는 아저씨 너무 잘생긴 것 같아. 라는 아주 훈훈한 반응을 보였고요. 깜짝이야. 그 외에 카메라 감독님 지금 오디오가 너무 크게 들어갔나 봐. 기쁨의 테이블 2번 치셨어요. 이거 진짜. 이거 되게 청취자들한테는 되게 테러예요. 우리가 그냥 댓글 지금 소개 같이 해도 하는 그런 순서인 거죠. 그럼요, 댓글. 네, 음질이 너무 안 좋다는 지적들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 이 마이크 지금 저희 앞에 사실은 탁상 마이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볼륨에서 이거 사실 가라 마이크예요, 가라 마이크. 그럼요. 빼도 지금 저희가 소리가 이 나가잖아요. 방만 빌린 거고 마이크까지는 못 빌렸어. 이거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마이크 다 앞에 하나씩 차고 있는데 그래서 댓글 중에도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좀 소개할까 봐요. 카카로트님이 상식자들 새로운 개편 축하합니다. SBS인데 음성이 안 좋습니다. 다음엔 좋은 음질 부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또 청취자분들께 너무 애정을 갖고 들어주셨는데 저희도 약간 놀랐습니다. 듣고서 죄송합니다. 또 댓글 또 있죠? 안경잡이님이 조지현 기자님 돌아오셨군요. 개인적으로는 북적북적으로 돌아오시길 바랐지만 그래도 항상 응원할게요. 팬이 또 있네요. 북적북적이 엄마 아니야, 엄마?
식구들 아니에요? 아, 저희 식구들은 다른 유튜브로 봤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네네네. 저 여기 또 제 댓글은 제가 챙겨드려야죠. 포이포이님, 네. 토옥님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북적북적으로. 개인적으로 적어오셨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북적북적이 초기에 제가 제 사비로 선물을 사서 드리면서 그 확장시킨 팟캐스트였기 때문에 네네네. 애정이 있어요. 책 관련 팟캐스트. 네, 책 읽어드리는 팟캐스트였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또 다른 댓글들을 볼까요? 뭐니 해도 박선영 아나운서 있죠. 여기 댓글이 있습니다. 가장 많았습니다. 네네네네. 그렇진 않습니다. 언제나 수수 방관자님, 시네타운 박선희 아나운서, 북적북적 조정 기자, 잘생긴 개그맨 김인석. 상식자들보다는 잘난 놈들이 어울리네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쭉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칭찬도 주셨고 꼭 필요한 부분에 조언도 주신 분들이 많고 저희가 다 일일이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DF 2018 상식자들 오늘 이제 주인공을 모시고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나눌 텐데요. 네. 빨리 좀 모실까요? 네. 이제 빨리 모시죠. 네. 저희가 이야기 나눈 걸 계속 서서 지켜보고 계셔서 죄송합니다. 모시겠습니다. 오늘 상식자들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부터 부탁드립니다. 이 마이크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마이크로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거든요. 가까이 좀 대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김동식입니다. 회색 인간 왜 4권에서 5권의 책을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4권에서 5권의 책을 냈습니다는 뭐죠? 본인의 책이 4권일 수도 있고 5권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4권 해서였는데 제 발음이 4권 해서 네. 회색 인간 외 4권 해서 총 5권.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죄송한데 좀 귀여우시네요. 제가요? 네. 죄송합니다. 약간 귀여운 스타일이신데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네네네. 김동식 네네네. 작가님이시고요. 김동식 작가님,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섭이고요. 네.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와 대리사회라는 책을 쓰고 계속 글을 쓰고 이런저런 일을 하며 살고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는 김동식 작가 매니저가 아니냐 이런 오해를 좀 많이 받고 있는 네네. 김민섭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도 있잖아요. 작가님 신간 홍보.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아무튼 망원동이라고 제 고향이 망원동 쪽이거든요. 그래서 망원동에 대한 에세이집을 한 권 썼고 가장 최근에는 고백 손짓 연결이라고 그 웹툰이나 만화를 보고 쓴 에세이집을 하나 냈어요. 네, 많이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조 기자님이 두 분께 어떤 숙제를 미리 내주셨다고 들어서 그 숙제를 이분들이 푼 다음에 이야기를 좀 그래요. 풀고 싶어서 네. 기다렸는데 네. 그냥 넘어갈까요? 왜냐면 아니요. 아닌가요? 두 분께 네. 꼭 숙제 숙제 검사해야죠. 하셨는지 그래요? 검사하시고 싶으신가요? 재밌는 거 생각했어요. 그래요? 무슨 숙제였어요?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좋다. 예, 아주 예능스럽네요. 아주 예능. 작가들 모셔놓고 아주 예능스러워지네. 자, 그러면 어느 분께서 먼저 해주실까요? 김동식 작가님 아니면 김민섭 작가님? 형님? 약. 네, 김동식 자, 작가께서 제가 먼저. 문을 네. 띄우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김정은 오, 좋은데? 동네 노인정 식. 식기세척기 증정. 좋다. 김정은 씨가 동네 노인정에 식기세척기를 증정했다. 재밌지 않나요? 괜찮은데 완전 허를 찔렀어. 나는 그래서 김정은 동네 노인정이 어떻게 이어지나 했는데 역시 마지막에 군더더기가 없는 삼행시는 처음 들어봐요. 지금 빵 터졌어요. 아까 뒤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예. 확장이 되나요? 예. 또 선물을 보낸 게 되네요. 입었어서 이어서 예. 아주 뭐 따뜻한 요즘 또 화해 무드와 잘 맞는 네. 그런 상황이셨어요.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저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이거 다음에 힘들죠, 얼굴이 사실은. 지금 약간 빨개지셨어요, 김민섭 작가님은. 저는 이렇게 되게 뭔가 좀 포장해서 와서 괜찮습니다. 저희가 자, 오늘 갑니다. 띄우겠습니다. 김동기 작가님 민, 민망하지만 항상 고맙습니다. 섭. 섭섭하지 않으시게 잘하겠습니다. 재미없어.
평소에 그 마음이 너무 담겨 있는 것 훨씬 재밌었어요. 이거 김동식 작가님만 나가죠. 저는 이게 편집하죠. 이렇게 좀 감동적이게 끝날 때쯤에 이게 딱 나올 생각했는데 서두에 할지 이거 우리가 진행을 잘못했습니다. 김민섭 작가님 먼저 갔어야 돼요. 그러면 두 개 다 살릴 수 있는데 김동식 작가님 재밌는 거 보고 재미없는 걸 보니까 이게 하나를 못 살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 마음 이해 가요. 네, 사실 왜냐하면 김민석 작가님은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하다 여기로 왔지만 네. 어쨌건 한 사람을 그 자신이 가던 길에서 나와서 지금 다른 길로 걷게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수습 전문이시군요 지금. 제가요? 네. 그러려고 여기 앉아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이어서 가죠. 궁금해져요. 박선영 삼행시. 아니요. 진짜 궁금해졌어요. 피해가는 거 봐. 계속해서 김동식 작가님의 매니저라고 오해를 받는 네네. 사람입니다라고 소개도 해주셨고 또 두 분이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도 있고 네. 약간 좀 뭔가 장난치시는 분위기도 있는데 어떤 인연으로 만나시게 된 건지도 궁금하고요. 저희는 이제 만난 지 정확히 1년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는 그리고 오래되진 않으셨네요, 두분 사이가? 네, 맞아요. 만난 지 온라인까지 치면은 뭐 네. 온라인까지. 댓글 달아주셨잖아요. 독자와 작가로 만난 지는 이제 한 3년 가까이 됐고요. 네네네. 이제 얼굴을 뵌 건 정확히 1년 정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기 전에 좀 나쁜 버릇이 하나 있어요. 네네. 자기 전에 글을 한 편 꼭 읽고 자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나쁜 버릇이네요. 네, 아주 나쁜 버릇인데. 근데 그냥 글이 아니라 네네. 약간 무서운 글을 읽는 거예요. 약간 뭔가 그러세요? 네? 왜 그러세요? 그 제가 가위에도 잘 눌리는 성격인데 사람 취향이라는 건 이렇게 이해하려 하면 안 돼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나 남들한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꼭 하는 어떤 좀 반복하는 행동이 있는데 저희 자기 전에 약간 무서운 글을 읽고 자는 그런 버릇이 있었는데 네. 그 모 게시판에 공포 게시판이라고 약간 좀 뭐 공포, 추리, 스릴러, SF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 게시판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글을 한 편 읽었는데 아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이 게시판에 읽은 글 중에 제일 재밌어 할 만큼. 근데 그 아이디를 보니까 네. 복날은 간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이디가. 복날. 네, 봄이 아니라 초복 중복할 웃기다. 때. 네. 그래서 재밌으시네. 야 글은 참 잘 썼는데 네. 아이디는 좀 막 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음 날이 됐는데 다음 날 자기 전에 글을 한 편 읽었는데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이디가 또 복날은 간다고. 근데 그런 일이 이틀에 한 번씩 반복이 되는데 그 제가 대학에서 현대소설을 박사 수료까지 하면서 그래도 남들만큼은 어떤 소설들을 읽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읽은 여러 소설들 중에서도 대단히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있으면서도 자기 전에 공포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물음표가 생겨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쓰면서 의미도 있게 잘 썼을까. 이제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래 네가 언제까지 이런 재미있는 글을 쓰나 보자 하고 독자로서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또 같은 작가로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재밌다. 내일 설마 이거보다 재밌는 게 안 올라오겠지 하는데 계속 재밌어져서 네가 언제까지 쓰나 보자 한 게 300회가 된 거예요. 1년 반 동안 300편의 글을 저를 거의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 재밌는 글을 점점 더 재밌게 쓰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글을 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1년 반 동안 단편 소설을 300편을 넘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에 한 편 꼴로 이제 소설을 쓰셨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거냐. 몇 페이지짜리 단편을? 굉장히 짧습니다. A4 한 4-5쪽 정도 되는. 많은 네, 거는 그렇진 않아요. 12장 뭐 그렇게 가기도 네,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량보단 조금 좀 짧긴 하지만 네. 그래도 한 편의 구성을 갖춘 소설을 300편을 넘게 쓰셨으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리 다 짧은 글이어도 그 글 정말 구성을 갖춰서 쓰려면 네. 쉽지 않거든요. 다 재밌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 저희가 판단할게요. 그리고 사실 지금 뭐 하루 종일 이제 글만 쓰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네. 김동식 작가님이 전업 작가가 되신 게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다른 일을 하셨고 그걸로 사실 기사나 굉장히 많이 알려줬죠. 네. 네. 그렇군요. 성수동의 주물공장에서 일을 했었죠. 기계 돌린다고 하죠, 저희끼리는. 뭐 주물공장 일은 단추나 뭐 지퍼, 뭐 벨트 버클 그런 의류 부자재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공장에서 네. 일을 하시다가 노동자로 생활하시다가 작가로. 네. 아니 어떻게 이 자리에 오시게 됐는지. 제가 잡지에서 어떤 의뢰를 하나 받게 되는데 김민섭이 만난 젊은 작가들이라고 당신이 젊은 작가를 인터뷰해봐라라는 거였어요. 네.
복날은 간다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내가 팬으로서 만나서 당신 어디에 사는 누군데 이렇게 글을 잘 씁니까? 하고 인터뷰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제가 댓글을 남기고 인터뷰를 하고 싶다 해서 뵙게 됐는데 어디에 계셨냐면 거기 성수역, 서울 성수역 부근에 저는 스타벅스로 기억하는데 작가님이 이디야로 기억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추억은 다르게 적히죠. 네. 긴 것도 아니고 1년 전인데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이디야로 할게요. 이디야에 들어가서 작가님 뭐 드시겠어요 하니까 저는 이제 보통 저는 아메리카노요, 카페라떼요 이러는데 이런 데서 뭘 시켜야 되나요 하시는 거예요. 카페라는 곳에 가본 게 그때 거의 처음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뭘까 하는 궁금증이 더욱 커지면서 또 커피는 안 드신대요. 그래서 무슨 생과일 주스를 하나 딱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일 궁금한 게 뭐였냐면 대체 어디에서 글을 배웠을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첫 질문이 어디에서 글을 배우셨나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무례할 수 있는 질문인 게 당신은 대학을 어디 나왔습니까? 같은 질문. 다른 질문. 그렇죠. 그런 질문이었을 거예요. 넌 국문과 어디 나왔니? 문예창 작가 어디 나왔고 은사님이 누구시고 또 소설가 누구를 뭐 누구한테 배웠니? 이런 그 질문이. 네. 라인이 누구니를.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소설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작가님 대답을 듣고 제가 너무 놀란 게 저는 대학도 안 나왔고 중학교를 중퇴해서 여기 성수동 있는 주물 공장에서 일을 10년 넘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가능할까? 근데 작가님이 이어지는 말씀이 더 놀라운 게 저는 글을 그 네이버 지식인에서 배웠어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글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쓰고 싶은 글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글로 옮길 수가 없으면 답답하잖아요. 네이버 지식인에서 글 잘 쓰는 법을 검색하셨대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걸 배우셨나 하니까 4가지를 배우셨대요. 문장은 짧게 써야 된다. 접속사는 조금 써야 된다. 말줄임표는 쓰면 안 된다. 그리고 한 가지가 가지가 뭐였죠? 기승전결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4가지가 작가님 글에서 기가 막히게 다 그 실천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 글을 쓴다라는 건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작가님 저 글 배운 적이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독자들한테 댓글로 배웠습니다라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작가들이 글을 올려놓고 댓글로 작가님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요 하면 많은 작가들이 너 차단. 신고. 네가 감히 뭘 한다고. 네가 나보다 뭐 많이 배웠어? 이런 예술의 식으로 일자도 모르는 것들이. 갑자기 막 차단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작가님은 항상 어떻게 댓글을 달았냐면 제가 잘 몰랐네요. 제가 부족해서 앞으로는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가님 맞춤법 같은 것도 댓글이 작가님 그게 많이 나오던 게 뭐였죠 작가님 그 맞춤법? 뭐 역할이 아니고 역할이에요. 맞아요. 역할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작가님. 이런 게 달리는데 작가님이 저는 보통 오타입니다라고 하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창피해서 틀린 건데도 일부러 그걸 얘기를 못 하죠. 작가님은 제가 잘 몰랐는데 앞으로 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태도가 반복이 되니까 독자들이 신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재미있는 글을 쓰는 작가가 우리로 인해서 성장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작가님 이 부분은 개연성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하면 댓글로 개연성이 뭡니까? 개연성은 말입니다 하고 또 현대문학을 공부하고 계신 분이 그거에 대해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런 게 300회가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은 300번 동안 독자들에게 어떤 작법 수업을 받으신 거고 그러네, 네, 제가 알기로 이런 작가는 없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제 바람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음반이 없으면 내 돈으로 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직 책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람이라면 등단하지 않았더라도 작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작가님에게 여쭤봤죠. 작가님 혹시 책을 출간하실 생각이 있으면 제가 아는 출판사에 한번 이 글을 가져가 볼게요. 괜찮으실까요? 하고 여쭤봤어요. 네. 그럼 보통 이제 좋아하잖아요. 작가님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돈이 얼마 드냐고 했나요? 바로 돈이 들까봐 걱정하셨구나. 돈이 한 700 드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가님한테 작가님 글이 좋으면 돈은 출판사에서 대줍니다. 이랬더니 갑자기 제가 처음 보는 미소를 지으시면서 처음 웃었어요 그때 웃으시면서 그럼 한번 해볼까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글을 어디로 가져갔냐면 저는 이제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책을 쓰고 네.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때 엄청 외롭고 막막했어요. 근데 어떤 출판사 대표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나를 왜 부르지?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잃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겁이 나는 게 없는 거예요. 나를 왜 보자고 할까 하고 이제 그분을 뵈러 갔는데 그분이 책을 너무 잘 읽었는데 당신 혹시 뭐 글을 쓸 작업실 같은 게 있냐 하셔서 아니요 그런 거 없는데요 라고 하니까 그 출판사가 서울 망원동 인근에 있었거든요. 근데 출판사에서 남는 방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서 언제든지 와서 글을 쓰셔도 좋다. 저는 나한테 왜 이런 제안을 하지 하면서도 너무 감사한 제안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대리사회라는 책을 완성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에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하다가 이 보석 같은 글을 내가 이 대표에게 보여줘야겠다. 네. 그분이 돈을 버실 수 있는. 아니 근데 이제 돈을 벌이란 확신은 없었는데 그래? 나는 이게 참 좋은데 당신도 좋으면 이걸 한번 출간해 보면 어떨까 하고. 그러니까 김민섭 작가님을 네. 이끌어주신 분에게 이번에는 작가님의 책을 보석을. 또 소개를 해주신 거군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작가님한테 작가님이 쓴 300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또 제가 제일 재미있게 본 거를 합쳐서 20편 정도를 그 출판사 대표께 보냈는데 그 대표님이 밤 12시에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전화를 하셔서 뭘 하시던가요? 흥분하셨어요. 아니 민섭 씨 이런 작가가 그동안 어디 숨어 있었어요? 이러셔서 제가 찾았습니다. 와 너무 소름 끼쳐요. 그렇게 대답해요. 되게 뿌듯하셨을 것 같아 그때 느낌이. 당장 책으로 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베스트로 한 30편 정도를 뽑아 보겠습니다 하니까 아니 300편이 있는데 왜 30편만 뽑습니까? 한 100편쯤 뽑아서 3권으로 만들어 봅시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 여기서 걱정이 좀 된 게 책을 한 권 내서 이게 팔리지 않으면 출판사가 수천만 원의 적자를 뒤집어 쓰게 되거든요. 창고에 재고가 이만큼 쌓이고 그런데 등단하지 않은 작가잖아요. 위험성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은 좀 걱정이 됐고 네. 그런데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이 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무래도 민섭 씨일 텐데 민섭 씨가 한번 이 책을 기획해보지 않겠냐. 그러니까 목차를 짜고 작품을 선별하고 그리고 뭐 제목도 짓고 편집에도 좀 관여를 하시고 기획자를 해달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너무 기뻤던 게 한 사람의 독자로서 한 작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같은 게 있잖아요. 최대의 범위에 도달을 하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출판사에서 책을 안 내준다라고 하면은 내가 내야지. 제가 1인 출판사를 만들까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게 힘들겠다 하면은 그 왜 재본소에 가면 이렇게 재본 떠주잖아요. 어차피 라이센스가 없는 글이니까 내 책꽂이에 재본에서 김동식 전집을 꼽아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책을 내는데 관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엄청난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책을 만들었고 근데 이제 책이 나올 때 김노희 작가님도 걱정을 엄청 하셨어요. 네. 혹시나. 왜요? 네, 어떤... 저기 사장님, 대표님하고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1시간 동안 두 분이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 사장님도 좀 말수가 적으셨구나. 네, 두 분 다 적으시죠. 김동식 작가님도 좀 말수가 적으신 편이죠? 굉장히 적죠. 지금이야 말이 많이 하지만 공장 다닐 때는 내가 오늘 한마디 했나 이런 적도 있을 정도로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글은 또 청산유수. 근데 어떻게 말은 또 맞아요. 말보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죠.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뭔가 안에서 더 이렇게 갈고 닦은 무언가가 갈고 생긴 게 닦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이야기가 감사합니다. 언제 일을 네? 하실 때 얘기가 머릿속에 저장해 놨다가 퇴근해서 쓰세요? 아니면 주로 밤에 쓰세요? 낮에 쓰세요? 글 하나를 쓰기- 생각하는데 얼마나 걸리시는지도 궁금해요. 한 작품. 한 작품. 네. 간단한 생각은 뭐 아이디어 같은 건 늘 생각하지만 네. 글쓰기라는 취미가 생기기 전에는 그냥 잡생각만 했죠. 워낙 단순 반복하는 일이라서. 근데 글쓰기라는 취미가 생긴 이후에는 출근해서 이제 퇴근할 때까지 계속 한 편의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썼어요. 잡고. 네. 환경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이게 단순하니까 얘기할 사람도 없고. 저희 굉장히 긍정적이죠. 진짜. 이게 저희는 국자재라고 하거든요. 그냥 뺑뺑이 동이라고 하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기계 앞에 앉으면은
누구하고 얘기할 일이 없어요. 위험해서 환경이 한 아연로라고 한 400~500도 된 샘물을 국자로 푸는 일이니까 위험해서 가까이 일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앞에 벽이 있으니까 벽 보고 이것만 아닌데 네. 보통은 잡생각을 하죠 그때. 네. 너무 지루하니까. 네. 근데 글쓰기라는 취미가 생긴 이후로는 한편 이야기를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계속 쓰다 보면은 원래는 뭐 언제 퇴근 시간 오지 했는데 이 글쓰기 취미가 생긴 후에는 벌써 퇴근 시간이네 이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니까 그 어느새 시간이 바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너무 좋다 해서 계속 중독돼서 쓰게 되고 또 퇴근하면 이제 머릿속에 정리된 거를 이제 퇴근해서 씻고 컴퓨터 앞에 앉자마자 잠들기 직전까지 꼼짝도 안 하고 쓰는 거예요. 와. 이미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되니까. 네. 뭐 단어가 좀 막히긴 하겠지만 한 12시, 1시 정도 되면 다 써요, 한 편을. 그럼 이제 그 한 편 다 쓰고 이제 잠들면 몇 시부터 시작해서 1시 정도에 6시 반에 퇴근하거든요. 뭐 씻고 앉아서 이제 뭐 1시 정도면 다 쓰더라고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와. 그 자리에서. 근데 메모장에 쓰세요. 항상 뭐 한글이나 워드가 아니라 메모장에 쓰세요? 그건 또 예. 왜 그러신 건지 뭐 이유가 너무 있나요? 궁금해요. 지금도 한글이 그러세요. 안 깔려 있었어요. 그랬었어요. 그리고 메모장이 나중에 깔긴 했지만 메모장이 편한 게 이게 깨알같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한 페이지에. 저는 그냥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네, 쓰다가도 내가 몇 이거 페이지 정도 될게. 주인공 직업 바꿨나 싶으면 다시 올릴 수 있고 위로 쭉 올려놨다가. 금방 위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는 탈고를 안 하거든요. 그냥 한 번에 다 쓰면 그러세요? 그냥 올려요. 왜냐면 제가 그냥 인터넷에 글을 올리던 거였기 때문에 뭐 내가 뭐라고 뭐 돈 받고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작가가 되려고 쓰는 것도 아닌데 재미로 쓰는 거잖아요. 야, 그냥 프리스타일 랩이네요. 그냥 한 번에 쫙 해서 그냥 한 곡이 나와버리는. 그러니까 처음엔 그냥 김동식 작가님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정리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쫙 써내려간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독자들의 반응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처음에 너무 반응들을 좋았죠. 보니까? 그 반응 보려고 사실 댓글 보려고 쓴 거예요. 우리 작가님 별명이 댓글 성애자예요. 거기 일일이 다시 댓글을 달아주시면 일일이 댓글을 안 달아요. 왜냐하면 좀 유난스러워 보일까봐. 근데 일일이 다 보시는군요. 하지만 다 보죠. 다 보고 무조건 좋아요는 무조건 다 누르고요. 일일이. 되게 무서우신 분인 게 저랑 얘기 나누다가 언제 저한테 이런 댓글 다셨죠?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까지 다 기억하세요? 다행히 악플을 안 달아서. 그럼 이렇게 쭉 글을 맨 처음엔 취미 생활로 하시다가 네. 김민섭 작가님이 좀 봅시다 하고 우리 책으로 만들어 봅시다라고 제안을 딱 주셨을 때 예. 어떠셨어요? 아까 뭐 겁을 먹고 계셨다고는 들었는데 부담되죠. 왜냐하면은 6,000권이라는 걸 찍는다고 하는 거예요. 출판사 갔을 때 계약하러 갔을 때 문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보인 게 여기 재고가 쌓여 있는 게 보였거든요. 다른 책들의 제도. 다른 책들. 내 책 6,000권이 여기 쌓여 있는단 말이야. 이 상상을 하면은 그걸 다 뭐하지? 오싹하셨겠어요. 약간 난 죄인이 돼서 다시 여기 못 오겠구나. 출판사분들이 나 욕하겠구나. 재고 보면서 이거 괜히 냈다. 걱정되잖아요. 그 부담이 엄청나죠. 네. 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어떻게 근데 몇 쇄에 찍으셨죠 지금? 지금 8쇄. 박수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가죠. 와. 8쇄. 멋지네요. 그럼 한 몇 권 정도인가요? 8쇄 정도 찍었으면. 5만 권 정도 생각하시면. 대한민국에 5만 권의 책이 뿌려졌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5만 권의 책을 읽고 있겠네요, 지금도. 감사합니다. 진짜 놀라운 게 정말 김민섭 작가님이 이렇게 그 글을 발견하고 물론 그 전에 김동식 작가님이 먼저 뭐 글을 쓰는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김민섭 작가님이 보셨지만 책으로 발간을 해서 수많은 독자들에게 어떤 물질적으로 책을 만들어내기까지 누군가 이끌어주지 않았으면 그렇죠. 글쎄요 지금의 김동식 작가님은 어떤 모습일지는 또 저희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분이 전생에 뭔가 부모 자식 관계 이런 거였어요. 이게 그냥 뭘까요? 무슨 호의라는 네네. 그냥 그런 걸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면 좀 소름이 끼치기도 해요. 와 어떻게 이렇게 누군가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데 단순히 호의, 좋은 마음. 사실 무수한 독자들이 있었어요. 글을 올리실 때마다 보통 2만 명 이상의 독자들이 항상 글을 찾아서 읽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복날은 간다 신작 나왔대 하고 여러 게시판에 퍼진 것까지 하면 한 편 쓰실 때마다 적어도 10만 명 정도의 독자는 있었던 셈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 독자 중에 한 사람인데
다들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 책이 나온 다음에 제가 들었던 반응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네. 내가 내려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이 진짜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운 좋게 가장 먼저 그런 제안을 한 사람이 된 거고 그리고 김동식 작가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저야말로 김동식 작가 덕분에 제 삶이 변화하게 됐거든요. 어떻게요? 궁금해요. 두 분의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이 변하게 됐는지. 저는 대학에서 나와서 이제 글을 쓰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며 살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답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김동식 작가의 책이 출간되는데 함께 하고 나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김동식 작가의 책을 내게 된 감정은 하나였는데 김동식 작가가 잘 되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대학에서 나왔을 때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책이 나오고 그분들께 식사를 대접하면서 덕분에 제 두 번째 책이 잘 나왔습니다 하니까 그분들이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닌데 답이 다 똑같으신 거예요. 왜 저를 도와주셨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그냥 당신이 잘 되면 좋겠어서 도왔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김동식 작가가 잘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그건 정말 확장되는 것 같아요. 김동식 작가의 책이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 이틀 동안 거의 단 한 권도 안 팔렸습니다. 왜냐하면 등단한 작가가 아니잖아요. 모르는 작가의 책이니까 새 책이니까. 한강, 김애란, 정유정 이런 빛나는 작가들이 아니고 알려진 작가가 아니잖아요. 김동식이라는 사람 소설이 나왔대 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3일째 되는 날 김동식 작가님이 글을 올리던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안녕하세요. 복날은 간다입니다. 제 책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글을 올리니까 순식간에 댓글이 수백 개가 달리는 거예요. 작가님 책 내줘서 고마워요. 다 읽었지만 저는 작가님께 그동안 읽은 걸 보답하는 마음으로 책을 샀어요 하고 사람들이 다 이미지를 캡처한 댓글을 500개를 다는데 인증샷인 거예요. 작가님 저 책 샀어요 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각종 온라인 서점에서 산 그 인증샷들을 올리는데 출판사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일세가 다 나갔다고. 네. 그래서 첫 주에 6,000권이 다 나가게 됐고 일주일. 이제 2주차에 접어들어서 저도 페이스북을 하는데 거기에 안녕하세요 김민섭입니다. 제가 기획한 책이 나왔는데요 하니까 또 저를 아시는 분들이 책을 많이 사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 게시판들에도 야 복날은 간다 신작 소설집이 나왔대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2주차에 또 6,000권 2세가 다 팔린 거예요. 근데 3주차로 접어드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무도 이 책에 대해 걱정을 안 하게 된 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작가님의 책 회색인간으로 도배가 되는 거예요. 너네 이거 읽어봤어? 내가 읽어봤는데 너무 재미있는데 지금까지 읽어본 소설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김동식 작가는 어떤 기존 문예 창작에 대해서 빚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독학이라거나 아니면 그 시대의 독자들에게 댓글로 배우면서 소통하면서 글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읽어본 어떤 그런 소설들류는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거예요. 3주차에 3세가 또 다 나가니까 출판사에선 4쇄를 이제 5,000부씩 찍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전국에 있는 서점들에서 회색인간이라는 소설이 한국 소설 2등까지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게 쭉 이어지게 됐고 근데 제가 한 번도 한국 소설 1위를 못했는데 작가님한테 이거는 1등 같은 2등입니다 작가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유 아시겠어요? 1등이 뭔가 스테디셀러인가요? 1등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뭐죠? 작가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책? 네. 82년생 김지영이요. 82년생 김지영 씨 너무 핫한 책이라. 너무 핫한 책이라. 이슈가 지금도 뭐 계속. 네 맞아요. 그래서 작가님한테 작가님 2등 같은 1등입니다. 아니 1등 같은 2등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제가 드릴 말씀은 거의 끝났는데 지난달에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 SNS에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이 있는데 자랑을 못하겠다.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올렸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그게 뭐냐 하고 저희 팀에 연락을 하셨어야죠. 뭐죠? 막 물어보셨는데 김동식 작가님 표정을 이렇게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일까요? 전 팟캐스트가 굉장히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네. 너무 광고의 장이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너무 많은 부분이 아까 미화됐나요? 뭐 팩트가 아닌 부분이 있나요? 아니요 너무
이용해 먹는 느낌이니까 아니에요. 상식자들 재밌어야 되는데 네네네. 재밌습니다. 지금. 재밌는 방송이 돼요. 네네. 아니 근데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엄마가 어디 나와갖고 아들 자랑 계속 하는데 아들은 너무 창피해갖고 아 엄마 하지 마 계속 이러는 아들 같은 느낌? 네. 전생에 엄마하고 아들이었을 것 같아 제가 볼 때. 진짜. 네. 제가 어디까지 자랑했죠? 진짜 그 너무 정말 좋은 일이 있었는데 자랑 못하고 계셨던 거. 지난달에 있었는데 자랑하고 답답하셨다. 자 들어보죠. 사실 이제 김동희 작가는 등단을 한 작가가 아니잖아요. 등단하지 않은 작가가 소설이 팔리지 않은 이 시대에 상반기에 가장 많은 책을 판매한 작가가 된 건 엄청 놀라운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민음사에서 주최한 오늘의 작가상이라는 게 있어요. 총 4번의 심사를 거쳐서 오늘의 작가를 선발을 하는데 거기 최종심에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정말 빛나는 작가들 이름이 있었어요. 그 중에. 네, 근데 그 중에 김동식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는데 진짜 그걸 보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역시 엄마 마음. 어떻게 이렇게 지금도 약간 또 얘기하다 보니까 전 그래서 이제 김동희 작가가 그 8명 중에 혹시라도 상을 받게 되면 이제 시상식을 하잖아요. 거기 안 보이는 자리에 가서 계속 울고 있어야지. 언제 발표죠? 발표 지난달에 났고요. 네네. 그 배수아 작가가 수상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구나. 근데 배수아 작가님 저는 축하합니다. 그 축하드립니다. 최종심에 이름을 올린 자체로 너무 기뻐서 그 결과가 나고 나서 김동식 작가가 오늘의 작가상 최종심에 올랐었다 이러고 자랑을 마음껏 했죠. 지금도 막 자랑 못해서 귀신이 들릴 정도로. 정작 본인의 느낌은 소감은 어땠어요? 어떠세요? 궁금해요. 또. 저는 안 될 줄 알았지만 발표를 좀 늦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분을 계속 즐기면서. 아니 어디 가서 후보예요 이 말 하려고. 원래 영화도 노미네이트. 그럼요. 아카데미 뭐 주연상 노미네이트 이런 거 계속 광고하잖아요. 그거부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거기 때문에. 네, 정말 그 자체가. 대단한 거라서. 근데 김동식 작가님도 네. 삶이 좀 바뀌셨죠? 이제는. 예전 정말 많이 바뀌었죠. 공장에서 일하시던 김동식이 아니라 지금은 전혀 다른 삶. 근데 의외로 또 들어보세요. 네. 어떠시죠? 어떠세요? 궁금해요. 뭐도 있죠. 전 공장에서 일할 때는 제가 약간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이렇게 많이 못해요. 그래서 집 공장 10년 넘게 집 공장 집 공장 이것만 반복한 거예요. 뭐 가끔 주말에 마트 가는 게 가장 멀리 나가는 일인 사람이었는데 네. 책을 내고 하다 보니까 저는 책 내고 이렇게 바빠질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전국에서 막 불러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곳은 뭐 울산, 여수, 대전, 평택. 어떤 일로 부르시는 거죠? 이제 학교에서도 불러주시고 도서관에서도 불러주시고 책을 재밌게 보셔서 네 그렇죠. 강의할 건 없지만 아유 그래도요. 이 삶 자체가 뭐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은데요. 근데 여전히 그래서 지금, 네네. 술, 담배 이런 거 여전히 안 하시고 여전히 하루 종일 책 쓰시고 불러주실 네. 일 없으면 여전히 집에만 있어요. 그때랑 똑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전에는. 네. 10년 동안 뭐 사람 한 명도 안 만나. 제가 평생 만난 사람보다 책 내고 만난 사람이 몇 배가 아니야 몇십 배, 몇백 배는 더 많은 거예요. 네. 이게 너무 신기한 변화죠, 사실. 아니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걸 안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사람하고 얘기를 할 줄 아는구나. 몰랐던 걸 발견했죠. 너무 제가 대견해요. 네. 진짜로요. 네. 그래요. 누군가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받았던 분이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또 어떤 영향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고민을 하실 것 같고. 저는 자신 없어요. 제가 받은 만큼 갚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은 너무 많이 받아서 너무 많은 걸 받아서. 네. 네. 와 인생이 완전히 그동안의 인생은 사실 뻔하게 보였어요. 저는 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공장 다닐 때는 이렇게 공장에서 계속 일하다가 죽는 과정이 되겠구나 이게 뻔하게 보였는데 지금은 너무 늘 하루하루가 매번 새로운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들이 너무 많고 너무 재밌어진 거예요. 이게 이걸 근데 제가 노력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저 글 쓸 때 재미로 썼어요. 저는 최선을 다 안 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최선을 다 안 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는 너무 이건 그렇잖아요. 이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건가요? 죄송합니다로 끝나나요?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아서 죄송합니다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작가님이 그분들 저희가 인터뷰 할 때도 죄송합니다를 되게 많이 하세요. 평소에도.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작가님의 100%를 다 발휘 안 했는데 이렇게 재밌는 글이 나왔으면 진짜 내가 미친 듯이 노력해서 100%를 한번 쏟아부으면 어떤 작품이 나올까 지금 저는 그 생각을 딱 했거든요. 아니 오히려 작가님이 힘 빼고 쓰시기 때문에 잘 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힘 주면 안 되나요? 저는 작가님이 지금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지만 앞으로의 작가님이 어떤 누군가에게 베풀 무언가 혹은 베풀지 않아도 작가님의 글이나 작가님의 지금 이런 이야기에 저는 지금 너무 감화를 받았거든요. 네, 진짜로 이런 부분이 이미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간증받는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가. 현실적으로 나는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직접적으로 보답해야지 왜 글로 보답해야지? 직접 돈을 주든가 그렇죠. 뭐 선물 사주든가 기부를 하든가.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서 제가 글로 보답하는 방법은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답하지? 지금 너무 많은 사랑과 너무 많은 좋은 영향을 받으셔서 그냥 이 이야기 어떻게 보답하지 막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참 세상은 따뜻해요.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김동식 작가님의 네. 어찌 보면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 진짜. 네, 현실... 삶이 소설인 것 같아요. 네네. 이 한 편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또 저희 상식자들과 함께 해주시게 된 계기가 네. SDF와 특별한 어떤 협업, 콜라보레이션 이런 거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단독 연재. 단독 연재. 독점 공개 뭐 이런 거잖아요. 예. 레어템. 멋진 단어네. 프레임을 신문에서는 소설 연재를 보셨겠지만 방송국이 소설 연재한 거 처음이었거든요. SBS의 힘입니다. 그래서 응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성공했어야 됐는데. 아니에요. 운 좋게. 아직 못 보셨다면 네네. 지금 어디서 볼 수 왜 있죠? 책은 돈 주고 사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그냥 들어가서 무료로 보실 수 배포.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SBS 홈페이지에 지금 연재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찾아오시려면 너무 힘들어요. 네네네. 들어가고 해야 네네네. 되니까 가장 쉽게 잘 아시는 초록창. 네네. 그 있죠. 네네. 거기에 김동식 네. 치시면 네. 바로 저희 SBS 홈페이지. 네이버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나요? 뭘 그걸 하나요? 그래요? 네, 그럼요. 저희 팟캐스트예요. 방송심의 이게 없죠. 네네네. 네, 네이버에 김동식 혹은 김동식 SDF 치시면 더 빨라요. 김동식 SDF 치시면 바로 그 소설이 바로 지금 현재 연재하고 계시는 기사 소설이. 리스트처럼 아니 나와요. 그러면은 김동식 작가님의 새로운 소설인가요? 예, 다른 데 공개 안 됐던 거. 지금 6월부터 연재가 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모르고 계셔가지고 소문 좀 내주세요. 진짜 재밌거든요. 아니 근데 저 몇 개 정도는 읽었거든요. 아 그래요? 다는 못 읽었는데 네. 근데 진짜 무슨 판타지 소설 같은 그래서 굉장히 오묘하고 굉장히 기괴하기도 하고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네. 혀를 찌르고. 네. 감사합니다.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직접 궁금하신 분들 작가님이 한번. 좀 소개 멘트를 해주세요. 지금 현재 연재하고 계시는 네네네. 이야기에 대해서. 약간 이게 뭐야 싶은 이야기인데 네. 자세히 보면 이거 뭔가 싶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SDF는. 네. 이게 뭐야 싶었는데 이게 뭔가? 네.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죠. 이게 뭔가 했는데 이게 뭔가? 이게 뭔가 했는데 네네네. 아주 미묘한 차이가 그 있습니다. 어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야 했는데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이게 그 뭔가 이런 느낌. 네. 예. 재밌으셔. 근데 좀 재밌으셔. 되게 진짜. 당연하다고 우리 주제랑도 맞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아닌 것 같아. 새로운 상식 그런 것들을 제시해주는. 네. 공부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2일에 우리가 또 이 두 분의 이야기들을 더 깊숙이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날은 어떤 얘기 해주시나요? 그날은 또 엄청 재미있는 얘기 해주실 겁니다. 네.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작가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그동안은 어떠한 교육 과정을 거쳐서 뭔가를 전공을 해서 혹은 수상을 한 다음에 뭐 등단을 한다 이런 뭐 공식 아닌 공식 같은 것들이 저희들에게도 머릿속에 있었는데 모든 걸 다 깨고 우리 김동식 작가님은 네. 새로운 글,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까지 펼쳐주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의 세상을 그냥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의 대한민국, 지금의 세계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10년 전이었어요. 연결된 것도 그렇고 또 그 수많은 보이지 않는 독자들과 연결되어 있고. 네. 10년 전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나오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어림도 없고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다. 아까 그 후보에 올랐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 한국 문학 약간 어렵다, 딱딱하다, 권위 있다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권위 있었으면 제가 글을
후보까지 최종까지 안 올렸을 거 아니에요. 많이 바뀐 쉬워요 한국 문학 저는 안 보긴 하지만 추천드립니다. 본인은 안 보시면서 또 추천해 주시는. 제 거 재밌어요. 네. 아니 아까 전에 이거 너무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제 거 재밌어요로 또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해 주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 진짜 너무 멋진 이야기. 이제 상식자시죠 두 분 다. 네, 정말. 새로운 상식, 새로운 세상. 맞아요. 인터넷의 힘 그런 것들도 또 느꼈어요. 개인의 힘. 맞아요. 개인이 책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이제 세상. 근데 그것이 다 그냥 또 다른 게 누군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됐다는 게 더 놀라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잠시 후에 계속 이어지는 다음 화, 네. 다음 화의 상식자들에서는 또 다음 주. 그쵸? 다음 주. 들으시는 일주일 분들께서 어떻게 다음 기다리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재밌는 다음 걸. 주엔 누가 나오나요? 두 분이 한 번 더 해요. 그래요? 두 분의 얘기 너무 길고 재밌기 네. 때문에 저희가 한 순서죠. 번적으로 아이, 김민석 너무 순수하죠. 작가님 이유가 이야기를 있었군요. 원투로 나눠서 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김동식 작가님 이야기를 좀 들었고 더 자세한 이야기는 11월 2일에 들어볼 수가 있고요. 김민섭 작가님 이야기는 다음 주 또 바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제가 볼 때 요거 뭐 PD님들이나 보면 김동식 작가님 예능으로 좀 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충분하시다고 봅니다. 요런 순수한 캐릭터 없거든요, 지금. 나 혼자 사십니다. 경쟁자네요. 지금 제가 볼 때 나영석 PD나 연락이 올 수가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아, 너무 저는 띄워주기 방송하나요? 그래서 작가님의 글을 계속 좀 오래오래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네이버에 김동식 SDF SDF 검색하시면 현재 또 단독으로 저희가 연재하고 있는 소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김민석 작가님의 이야기도 많이 궁금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에 한마디씩 외치고 끝나는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저희들 앞에 지시봉이 놓여져 있는데 외치시면서 이렇게 하늘로 드시면 되거든요. 연습 안 하셔도 될까요? 연습 하고 싶은데요. 해볼까요? 네, 해볼까요? 상! 자, 와! 와가 중요해요. 자, 이것입니다. 와를 잘해주셔야 돼요. 예, 포인트가 와기 때문에. 네. 시원하게 자! 이렇게들 해볼까 봐요. 네네. 상! 자, 와!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의 문이 열립니다. 식상하지 않은 새로운 상식으로 말이죠. 자꾸 끌리는 이 느낌. 뭐죠? STF 2018 팟캐스트 상식자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만나요.